네. 다 폈어요? 봅시다. 자, 3차 함수 나와 있고 A, B, C가 서로 다른 세 실수래요. 네. 자, 그랬을 때 가볍게 봅시다. A랑 B가 근인 거 확인되고요. 네. 그 다음에 도함수의 근은 뭐랑 뭐예요? 도함수의 근? A. 이제 요런 표현 보면 아, 도함수의 근이구나 라고 판단하기 좋겠죠? 자, 그럼 저기 A, 저기 F'A 겹치니까 아, A가 겹치니까 A가 무슨 근이구나? 중근이고 그림으로 그렸을 때 중근 어떻게 그려진다고요? X 중이죠. 그쵸, 접하게 그려진다. 자, 그러면 이제 너네가 본격적으로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fx의 근은 a랑 b인데 여기서 a가 중근이고 b가 나머지 한 근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도 있겠고요. 네, 아니면 이제 반대로 최고차의수가 양수라는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뒤집혀서 그려줄 수도 있겠죠? 그치? 자, 근데 문제에서 별다른 말이 없죠. 뭐 최고차의수에 대한. 그리고 별다른 조건도 또 특별하게 없고요. 자, 그래서 왼편을 하든 오른편을 하든 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그랬을 때 이제 왼편으로 풀어볼까? 오른편으로 풀어볼까? 왼쪽이요. 그럼 왼쪽으로 할게요. 자, 그럼 왼쪽으로 보게 되면은 C를 A와 B로 나타내면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럼 C를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C는 도함수의 근으로서 도함수의 근 지금 A랑 C인데요. 그럼 C가 이 친구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도함수의 근이면은 fx 원함수가 극대극소가 되는 자리라고 했지? 근데 이미 A가 극값 자리 하나 가져갔잖아. 그럼 나머지 하나가 C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일단 정석대로 우리 아직 심화 내용 얘기 안 했으니까 하게 되면은 fx식을 만들면 최고차항의수 얘기 안 했으니까 p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x-a 제곱 x-b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자, 그럼 이제 이 친구를 c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해 줄 겁니다. 그럼 미분을 할 때 곱미분을 할 거니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하고. 자, 그럼 이때 얘네 두 식을 뭐로 묶을 수 있지? PX 빼기. 그치, px 빼기 a로 묶어주게 되면은 2x-2b 더하기 x-a까지 되는 거 확인되죠? 자, 그럼 여기서 도함수의 근을 찾아봅시다. 그럼 도함수의 근 여기서 a라는 친구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x 찾게 되면은 이게 3x죠? 3분의 2b 더하기 a 나오는 거 확인됐나요? 네. 자, 근데 도함수의 두 근이 문제 제시된 게 a랑 c였지? 그럼 a는 말고 얘를 c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c가 4번이 나오게 된다. 여기까지 확인됐나요? 네. 근데 이제 오늘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오늘 말고 수요일쯤 할 것 같은데 심화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은 미리 계속 익숙해지게 여러 번 언급할게요. 여기 변곡점 되는 자리를 기준으로 선 내렸을 때 여기가 3등분이 됩니다. 네, 그래서 2대1 내분점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이쪽으로 해도 똑같아요. 여길 C라고 했을 때도 이제 변곡점에서 내려서 3등분 되는 걸로 확인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결과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발전 문제도 일단 넘어갈 거고요. 자, 5번 볼게요. 자, 5번을 보게 되면 몇 차 함수 등장해 있죠? 4차 함수 등장해 있고요. 다음 두 조건에 만족했을 때 F상과 구하라고 했어. 자, 가조건 보자. 가조건이 얘기하는 바는 어떤 의미니? 가조건이 의미한 바가? 뭡니까 이게 가조건 의미하는 게? 그렇죠. 우함수죠. 우함수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럼 얘가 무슨 차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야? 짝수 차수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A0이고 C0이어야 된다는 거 확인이 될 겁니다. 예, 여기서 짝수차 함수 이거 되게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은 가조건에 의해서요. fx는 x 4제곱 마이너스 bx 제곱 더하기 6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fx가 극소값 2를 갖는다가 나 조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식 하나를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 극소값 얘기해야 되니까 미분을 해야겠네. 그럼 4x 세제곱 마이너스 2bx가 될 거고 얘네 둘이 2x로 묶게 되면 2x제곱 빼기 b 여기까지 되는 거 괜찮나? 네. 자, 그럼 얘가 0이 되는 걸 찾게 되면은 총 3개가 등장하겠죠. 자, x가 0일 때랑 그 다음에 x가 풀마 루트 2분의 b까지 되는 거 확인됐지? 자, 그러면 도함수가요 총 3개의 근으로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b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b 이렇게 해서 복습경 우함수 미분하면 무슨 함수? 기함수. 그럼 얘가 원점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좀 지나가는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같은 거 확인됩니까? 네. 그러면은 이 친구가 요 점을 기점으로 대칭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또 마찬가지로 자, 원함수를 체크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내려가게 될 거고 그 다음 올라가게 될 거고 또 이것도 지나가는 말로 이제 내려갈 차례지. 근데 여기가 대칭돼 있기 때문에 이 넓이랑 이 넓이가 어떨까요? 갑자기 넓이 얘기하고 있죠? 이게 나중에 적분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냥 그렇다고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대칭돼 있으니까 넓이가 같아요. 그러면 내려가는 높이가 여기랑 높낮이가 똑같게끔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 우함수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극소값이 2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라는 거 확인되겠지? 그럼 루트 2분의 b를 넣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b를 넣든 똑같은 값 2가 나와줘야겠죠? 그리고 풀마가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지금 fx가 짝수차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어차피 짝수 제곱하면 부호는 무조건 플러스잖아. 예,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뭘 넣든 의미가 상관이 없다. 자, 그럼 루트 2분의 b를 넣게 되면은 처음에 루트 2분의 b를 4제곱해야 되거든요. 그럼 4제곱을 하게 되면은 제곱의 제곱으로 해도 상관없죠. 예, 그래서 4분의 b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 곱하기 2분의 b 여기까지 될 거고 마지막으로 더하기 6 해주면 극소값 2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4분의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4분의 b제곱이 마이너스 4가 돼서 b제곱은 16이 될 거예요. 그럼 b는 몇 또는 몇인 거네요? 그렇죠. 4 또는 마이너스 4 풀마 4가 나오겠죠. 자, 근데 여기서 b가 양수여야 될까 음수여야 될까를 문제 조건에 따로 제시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어요? b가 0보다 크다고 했어. 아씨 뭐야. 예, 만약에 안 돼 있어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기 도함수의 근 보면 루트 2분의 b라고 돼 있지. 그럼 루트 안에 b니까 b가 음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네, 이걸로도 어차피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되게 친절했네요. 자, 그럼 b가 4라는 게 나왔죠? 그럼 문제 뭐 f 구하는 거 마무리 됐으니까 답 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보면은 변형 문제 문제 없어요. 넘어갈게요. 아니야 잠깐만 나 확인 유제 받구나. 미안하다잉. 자, 변형 문제 한번 봐보자. 자, 최고 차이수가 1인 3차함수예요 이번에는. 자, 그럼 3차함수기 때문에 얘가 무슨 함수다? 기함수니까 무슨 차수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x 세제곱 더하기 ax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 문자가 하나밖에 없네요. 자, 그럼 나 조건은 아까 우리 예제에서 했던 거 똑같이 하면 되겠죠? 미분해가지고 0 되는 거 찾아서 어쩌고 저쩌고 해주면 답 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문제는 안 풀 거고 복습. 얘가 의미하는 바가 식이 몇 개가 나오는 그 문장이다. 2개. 첫 번째 루트 2 넣으면 y 값이 마이너스 4라고 해서 f 루트 2가 마이너스 4다.
그리고 극값 잡는 자리니까 f 프라임 루트 2가 0이다. 이렇게 식 두 개 나오겠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을 거고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왜 또 여기 두 개야? 아, 됐어, 이거 상관없네. 뭐 네 개야? 네. 가자! 자, 함수의 그래프 넘어왔네요, 드디어. 자, 이제 그래프 개형 그리는 거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쌤이랑 언급할 게 없어요. 그냥 쌤이 그 우리 필기한 거 있죠, 같이. 네. 그거 보면 돼요. 여기 내용 다 볼 필요 없습니다. 다 정리했어요. 자, 대신 오늘은 복습하면서 틀을 잘 잡아봅시다. 자, 이제 오늘 좀 일어날까요? 월요일이니까 힘차게 해야겠죠. 날씨는 졸라 덥고요. 네, 좀 당분간 날씨 덥답니다. 몸 조심하시고 더위 먹지 마시고 에어컨 바람 잘 쐬다 냉방병 조심하시고 열사병 조심하시고 나한테 하는 말입니다. 나 조심할게요. 너네도 조심하시고요. 자, 볼게요. 자, 우리 3차 함수. 자,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잠깐 복습을 할 건데요. 자,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몇 개였죠? 네. 맞아. 3차 함수가요? 세 개. 세 개. 자, 여러분. 자, 주의식 교육을 다시 해야겠네요. 자, 우리 3차 함수, 4차 함수에 대한 특징을 조사를 할 때는 3차, 4차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걔네들을 도와주는 도함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특징을 뻗어나갔었어요. 그쵸? 그래서 너네가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할 때 3차 함수를 바로 다 외웠어요? 아니요. 3차 함수의 도함수는 몇 차 함수 가지고 했어요? 2차 함수를 가지고 했었죠? 네. 그렇죠? 그럼 2차 어이구 그래. 자, 2차 함수를 가지고 했고 그 2차 함수에 특히 뭘 가지고 우리가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이제 구했어요? 근의 개수를 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2차 함수가 가능한 근의 개수가 몇 종류였어? 세 종류였기 때문에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3개였던 거잖아. 그치? 네. 그때 도함수인 2차 함수 근이 2개였으면은 3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졌어요? 이렇게. 알파벳 N. n 닮게 그려졌었죠. 그리고 최고차 개수가 양수일 때가 n으로 그려졌던 거였고, 네. 그리고 음수였으면 n자가 뒤집힌 상태로 그려졌던 거였죠. 네. 자, 그랬을 때 그 3차 함수가 결국 n자기 때문에 극대랑 극소, 극값을 다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3차 함수식을 이렇게 줘놓고 얘가 극대값과 극소값 둘 다 갖는데 라고 하면 3차 함수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거의 도함수인 2차 함수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일단 우선은. 근데 그 근이 몇 개여야 되는 거야? 2개여야 되는 거지. 그럼 2차 함수가 근이 2개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뭐 하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푸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럼 결국 이 문제 풀이는 뭐인 거야? 얘를 5해서 미분을 해서 도함수 찾고 그럼 2차식이 나올 거니까 그거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풀면 끝나는 거죠. 오케이? 네. 근데 이제 2차 함수가 근이 한 개거나 근이 없어, 실근이. 그랬을 때는 그래프 모양이 탄젠트스럽게 그려졌었죠, 둘 다. 탄젠트스럽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뭐 여기 지렁이같이 생겼잖아요. 그치? 근데 걔네들은 극대극소가 둘 다 있어, 없어? 둘 다 없었지. 그래서 문제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 극값이라는 건 극대극소 둘 다 얘기하는 거였죠. 극대극소를 둘 다 갖지 않으면은 2차 함수인 도함수가 근이 한 개거나 빵개야 되는 거니까 2차 함수기 때문에 판별식으로 다가가게 되면 판별식이 0 이하를 푸는 거였지? 네. 네, 그렇게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쌤이 따로 식 안 만들어도 충분히 풀 수 있겠죠? 네. 어차피 푸는 건 아마 미분하고 판별식 쓰면 아마 2차 부등식 나올 거예요. A에 대한. 그 2차 부등식 풀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선 얘기할 수 있는 게 모터 넘어가면 되겠고요. 자, 다시 한번 주의. 자,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3차 함수 4차 보는 거라고요? 아니요. 아니라고요. 3차 함수의 도함수인 몇 차 함수 가지고? 그럼 2차 함수의 판별식이 어때야 된다? 0보다. 그렇지, 0보다 커야 된다. 이거 가지고 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얘기를 또 해볼 수 있는 게 이번엔 뭘 가지래요? 역함. 역함수가 존재하래요. 그럼 또 복습 들어가야겠죠.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때야 돼? 1대1 대응해야 돼. 그래프를 어떻게 생긴 거야 여기? 항증감이지. 그럼 너네가 항상 증가하는 그래프를 생각을 했을 때 걔네들이 그럼 극대극소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결국 이 말은 극값 없다는 소리인 거죠. fx가. 네. 그러니까 미분하고 나서 판별식이 0 이하를 풀면 되는 거지. 오케이?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2번인데 좀 일어나서 수업을 하고 싶은데 잠깐만. 아무튼 뭐 그런 거 얘기해주면 당연히 좋죠. 자, 일단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2번 보자. 자, fx가 나와 있는데 이번엔 마이너스 1이랑 2 사이에서 극대극소를 모두 갖는다고 했죠? 자, 그럼 우선 극대극소를 모두 갖는다고 했으니까 3차함수 자체를 안 한다. 우리는 무조건 도함수 가지고 한다. 그리고 도함수 근이 그럼 몇 개여야 될까요? 두 개여야겠죠. 왜냐면 극대극소 둘 다 가져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 우리는 판별식을 한번 자연스럽게 써먹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서 A가 3보다 작다라는 식이 일단 첫 번째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로써 우선적으로 근이 두 개가 된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 1하고 2 사이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져야 된다 했지. 그럼 극대극소를 갖는 자리는 이게 도함수니까 쌤 손가락 보시면 여기랑 여기 부분 말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1이랑 2가 이쪽과 양 끝에 이렇게 있어줘야겠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식이 뭘까요? 우리가 여기서 식 만들 때 나타나는 식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y값이 0보다 어때? 커요. 2 넣었을 때 어때요? 그러니까 이거야.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보다 작으면 돼요? 안 되잖아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보다 작으면 여기 써야 되잖아. 그럼 이러면은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에서는 극대극소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이쪽에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때 만들 수 있는 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그림상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함수값 범위를 가지고 많이 한단 말이야. 네, 그래서 f'-1이랑 그 다음에 f'2에 대해서 얘가 0보다 커줘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자.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은 9 플러스 a가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은 정확한 뭐야? 0인가? 그럼 a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래서 a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a가 마이너스 9보다 크다가 나왔고 총 3가지 조건이 나왔죠. 네. 그럼 이 3개를 다 만족해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일단 뭐야 이거. 그러면 a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이 판별식 꼭씩 만드셔야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변형문 이것도 봐볼까요? 자, 일단 얘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사이에서 극대를 갖고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극소 가지라 했죠. 네. 그럼 우선은 이 친구를 뭐 해야 된다? 미분. 미분을 무조건 해줘야 된다. 그럼 미분을 해서 3x 제곱 2 곱하기 a 플러스 1x 더하기 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일단 극대극소 다 가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판별식을 써서 0보다 크다를 해줘야겠죠. 네. 그쵸? 자, 그럼 판별식 0보다 크다 해서 만들고 2차함수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랑 마이너스 1 사이에서 극대를 갖는다 했는데 자, 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지금 얘는 도함수죠. 네. 그럼 이 점에서요 원함수는요 극대를 가질까요? 극소를 가질까요? 그렇죠. 이게 풀마죠. 올라갔다 내려가는 곳이잖아. 그럼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가 되는 자리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 일단 이렇게 있어야겠지?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극소값 같는지 자연스럽게 확인해보자. 같니 안 같니? 같죠? 마이너스 1보다 크면은 여기 점을 포함하잖아요. 네. 그럼 극소 같겠죠. 그럼 결국 뭐네?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0보다 크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보다 작다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고 얘는 0보다 작고. 오케이.
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우리 되게 좋아한다 이거. 거듭적으로 되게 좋아한다. 자 이번에 3번 보니까 이제 몇 차 함수네. 4차. 잠깐 4차 함수 복습을 해야겠네. 자,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프 개형이 총 가능한 게 4가지였습니다. 왜냐면은 그거의 도함수인 3차 함수가 근이 최대 3개, 최소 1개지만 3, 2, 1 이렇게 되지만 근이 하나일 때가 그래프 개형이 2가지가 가능했었죠. 삼중근 가질 수도 있었고 실근 하나, 허근 2개 가질 수도 있었지. 그렇지? 그래서 근이 하나일 때가 2가지 그림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근이 3개일 때, 근이 2개일 때 라고 해서 자 그럼 근이 3개일 때를 대표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알파벳 닮게 4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이 그려졌었죠? W자로 그려졌었지. 그래서 W자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2차 함수처럼 이렇게 아래로 블록 한번 이렇게 아래로 블록 한번 아래로 블록 한번 이런 식으로 그려졌었죠. 네. 그래서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그 그래프 개형을 특징을 구별을 할 때 극값을 모두 가질 때랑 그 다음에 극값이 없는 건 아니죠. 무조건 있죠.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짝수차 함수는 항상 다 같습니다. 짝수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구분을 이렇게 짓는 거지. 극대극소를 둘 다 갖거나 아니면은 극소만 갖거나. 오케이? 네. 그럼 괄호 1번 봐볼게요. 자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양수죠. 네. 그럼 그때 뭐를 가져야 된대? 그때가. 다시 그럼 구별짓는 특징이 구별짓는 특징 포인트가 극대극소를 모두 가질래? 아니면 뭐만 가질래? 극소. 극소만 가질래라고 했으니까 극대를 가져야 돼. 그럼 한 가지 경우를 뜻하는 거죠? 네. 도함수 근이 몇 개여야 되는 거예요? 3개여야 되는 거죠. 뭐라 했어요? 서로 아 서로 다시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미분을 해야겠지 우선? 그럼 미분을 했어. 그러면 4x 세제곱 더하기 12x 제곱 마이너스 8ax 자 여기까지 될 건데 이 친구를 잘 보니까 뭐가 묶이네? 뭐가? 4x. 4x로 묶게 되면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8a 자 여기까지 적히게 될 겁니다. 자 괜찮습니까? 아 예, sorry 2a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요 그러면 개꿀 아닙니까? 근 하나 있네요 반드시? 네. 몇 있어요? 0. 0 있죠? 그럼 이미 하나 나왔지? 그럼 몇 개만 더 나오면 되는 거야? 2개만 더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2개 나와야 되는 거지 네. 그럼 너네 뭐 쓸 거니? 판별식. 0보다 어떻다? 크다. 오케이 자 그럼 씁시다. 그럼 판별식을 썼어요. 그럼 9 플러스 8a가 0보다 크다니까 a가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크다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답지 보세요. 틀렸을 겁니다. 네. 마이너스 8분의 9 자체가 틀린 건 아니죠. 네. 뭔가 있죠 중간에 뭔가. 네. 이해하는 거 뭐라는 거죠? 이 새끼야 너 바로 2번 답 뽑을 수 없네. 왜 바로 귀여워 괜찮아? 야 그럼 물어보자. 뭐가 잘못됐냐? A 0이면 안 돼요. 네, 여기서나 포인트가 서로 다른 세실근이어야 되죠. 네. 그럼 여기서 0이라는 근이 하나가 있어. 그럼 0이 2차 방정식에서 나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되겠죠. 0이라는 걸 근으로 가지면 안 되겠지. 그럼 우리 근으로 안 가지면 어떻게 해야 돼? 0 넣었을 때 0 넣으면 안 되는 거지. 네. 그럼 0 넣으면 마이너스 2a인데 걔가 0이면 안 되는 거니까 a는 0이면 안 되는 거지. 네.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답을 쓰든가 이렇게 답을 쓰든가 아니면 수직선 표현해서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크고 0이 아니다 해서 여기 2개를 써주든가 하면 되겠죠. 아마 답지에는 이렇게 2개로 나눠져서 써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괄호 2번을 가볼게요. 자 그럼 우리 다시 얘기하자. 자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총 4가지였죠. 네. 근데 그중 한 가지는 극값을 갖는 거고 둘 다 오거나 생각하지 말고 네. 나머지 3개는 극소. 극소만 있는 거지. 네. 근데 지금 괄호 1번이 뭐예요? 극대극소 둘 다 있을 때를 푼 거죠? 네. 그럼 이거에 나머지 케이스가 극소만 있는 거지. 극대 없는 거지. 네. 그럼 이렇게 풀면 돼. 극대값을 가지지 않을 때라 해서 너네 3가지 경우 풀면 귀찮겠어 안 귀찮겠어? 귀찮아요. 귀찮을 거 아니야. 3가지 언제 나가고 있어? 얘 여집합하면 되잖아 그냥.
왜냐면 4차함수 그래프 개형 4개가 다야. 근데 우리가 하나 구했어. 그럼 얘 여집합하면 3개밖에 안 남잖아. 네. 그러니까 얘 여집합하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A가 0 또는 마이너스 8분의 9 이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3차함수도 마찬가지야. 극값 가질 때 도함수 판별시 0보다 크다 했고 극값 없을 때는 0 이하 했잖아. 그럼 여집합이잖아. 그래서 서로가. 서로 소관계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4차함수도 마찬가지예요. 4차함수 같은 경우는 애초 처음부터 문제가 괄호 2번처럼 나왔다 쳐요. 그렇다고 세 가지 절대통도 아니고요. 4개에서 하나 있고 3개 있으면 하나 구하는 게 더 쉽잖아. 그럼 무조건 그 서로 다른 세실근을 찾아. 그럼 그거에 괄호 2번이었으면 여집합 때려버리고 아니 괄호 1번이었으면 그거 답 자체로 쓰면 되는 거고. 이 세 가지 절대 번호 아닙니다. 네. 맞죠?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극대값 갖지 말라고 했죠? 그럼 극대값 갖지 말라 했으니까 일단 무조건 서로 다른 세실근을 풀라고 해요. 도함수가. 그리고 그거에 무슨 집합으로 풀면 된다? 여집합 이용해서 풀면 된다. 굳이 세 개를 다 하지 마라. 굳이란 말도 빼자. 절대 하지 마라. 할 일 없다. 자 이제 보자. 자 이거는 지금부터 소개를 하는 게 좋을까 말까? 조금 이따 나중에 소개하자. 일단 이 문제 스 볼게요. 자,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네요. 자, 가조건하고 나조건 나와 있어요. 자, 1에서 극대고 알파에서 극소라 했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너네가 확인할 수 있는 게 1이랑 알파가 그 뭐냐 도함수의 두 근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네. 자, 그림 안 그릴 거예요? 한번 너네들한테 더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1이 클까요? 알파가 클까요? 네, 알파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3차함수 앞에 최고차에서 1이라 되어 있으니까 양수지. 그럼 n자로 그려질 거야. 그럼 n자니까 왼쪽에서 극대 발생하고 오른쪽에서 극소가 발생하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1이 더 작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주권 방정식 fx는 f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런 표현을 봤을 때는 우리 1학년 때 했던 것처럼 얘를 함수로 바라보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로 바라볼 때는 해석이 어떻게 돼? 는 y 해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그럼 뭐다? 두 함수의 교점을 보는 거지? 그 교점이 몇 개라는 거야? 2개라는 거겠죠? 바로 이해되죠 여기까지? 네. 방정식을 함수로 보는 방법은 왼편, 오른편 각각 y는에서 함수 2개로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참수 n자 그려주시고요.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알파인 건데 자 f0은 뭐야? f0은 0 넣었을 때 y 값이지. 그걸 상수함수라는 거야. 이런 거야. 너네 0이 자 세서봐. 자 쌤 이렇게 움직일 테니까 스탑 한번 해봐 아무 때나. 자 여기로 했어요. 그럼 여기를 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가정한 거야. 그럼 f0은 뭐냐면 이 y 값이 f0인 거지. 그럼 y는 f0은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이 점을 지나는 상수함수인 거예요. 이게 f0의 의미인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이러면 교점이 몇 개니? 3개예요. 근데 우린 몇 개여야 돼? 2개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안 되겠지 0이. 네. 그럼 0이 어디 쓰면 좋냐면 제서도 한 번 더. 자 여기 잘 얘기했어요. 여기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틀려요. 왜냐면요 여기 아래 몇으로 돼 있어? 1이라고 돼 있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여기는 틀렸어. 그럼 어디서 스탑했어야 되냐면 여기 스탑했어야 됐어. 왜냐면 여기서 0이어야 F0을 그었을 때 교점이 2개가 되게끔 할 수가 있거든. 오케이? 왜냐면 0이면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잖아. 무조건. 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교점이 2개가 나왔어요. 이게 F0입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fx식을 만들어야 돼 지금 현재.
그 fx식을 여기서 만들어야지 이제 답을 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이제 여기 소개를 해야겠다. 이 그림이 지금 3차함수와 f0과의 교점에 대한 그림을 보고 있는 거지. 그럼 쌤이 이제 요거를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오랜만에 등장해요. 자, 교점식이라는 거 등장합니다. 자, 너네 교점식이라는 건 두 함수를 어떻게 쓸 때 교점식이었죠? 일단 기본적으로 교점식이라는 거는 둘이 같다라고 두지. 그렇지?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걸로 이제 좀 갈아 끼웁시다, 머릿속을. 교점식은 앞으로 둘이 뺀 거. 두 함수를 뺀 목적. 두 함수를 뺀 거에 대한 방정식을 풀 때 우리는 두 함수의 교점에 대한 식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그리고 그때 뒤쪽 가서 이제 곧 얘기할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두 함수의 교점을 바라봤을 때 이 뒤에 있는 게 지금 gx죠. 네. 자, 얘를 x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x축으로. 뒤에 있는 친구를 x축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방정식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너네 여기서 근 바로 얘기할 수 있죠. 몇하고 몇이지? 3이랑 마이너스 1이죠.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교점식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두 함수를 뺀 걸로 이제 두기 위해서 쌤이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2차 함수랑 그 다음에 y는 3이라는 상수함수와의 교점을 보는 거야. 그럼 그걸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은 뭐 제대로 하는 거니까 좌표평면 그리고 얘기하면 0하고 2라는 거를 근으로 하는 2차 함수를 그린 상태에서 자, 얘는 y는 3이죠. y는 3이라는 상수함수를 그리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두 함수를 이렇게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교점이 두 개가 발생을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때 이 두 교점의 x좌표가 몇인 겁니까? 각각? 그렇지. 마이너스 1이랑 3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자, 그럼 그때 자 이걸 통째로 해서 x를 구하나 동그라미 빼기 세모로 해서 x 구하나 교점을 해서 구하나 결국 나오는 x좌표는 어때? 동일하죠. 그런데 이 교점식 그래프를 봤을 때 이 좌표평면을 지워버리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x축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x축 역할을 해서 x좌표가 동일하게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점식이 나왔을 때는 뒤쪽에 있는 친구를 x축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요. 요 지금 x제곱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있지? 이 두 개를 마이너스로 묶어서 쓰면은 이 상태에서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다르게 관점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럼 이때 같은 경우는 x제곱이라는 함수와 2x 플러스 3이라는 1차 함수와의 교점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2x 플러스 3이라는 친구는 뭐 1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자, 그럼 그랬을 때 두 함수 교점의 y좌표는 몇하고 몇이에요? 똑같이? 마이너스 1이랑 3이죠. 근데 결국 뭐냐면 이 선이 x축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됐나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식으로 푸나 두 개로 쪼개가지고 빼기식 있죠? 빼기식으로 보는 이유는 너네 교점했을 때 둘이 같다라고 두고 넘기잖아. 넘기면 부호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빼기 gx가 돼버리니까 둘이 뺀 걸로 이제 해석을 했을 때 두 함수의 교점식으로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점식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두 함수가 빼진 형태를 교점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왔죠?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식을 구할 겁니다. 그럼 다시 얘는 뭐야? fx라는 함수와 f0이라는 함수와의 상수함수와의 교점인 거잖아, 저 그림 자체가.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식을 만들면 fx 빼기 f0이라는 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근이 몇하고 몇이니? 0 알파 0하고 알파인데 그때 알파가 무슨 근이야? 중근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최고 차의 수가 1이니까 x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알파를 구하려면 식 하나가 필요하겠지? 자, 그림상에서 우리 식 이미 하나 할 거 있습니다. 얘가 무슨 근이죠? 이제 너네도 입에 배야 돼. 그렇지. 도함수의 근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너네도 직접적으로. 그럼 도함수의 근이니까 이 친구 미분해서 1 대입하면 0 나와야겠지? 그럼 요 식을 미분을 할 건데 얘는 상수죠. 미분하면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f'x는 곱미분해주면 x-알파 제곱 더하기 2x x-알파 여기까지 나오겠네. 그럼 1 넣었을 때 0 나와야 되는 거니까 0은 1 빼기 알파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 빼기 알파 이렇게 될 건데 또 이거 전개해서 풀지 말고 묶이죠. 묶고 나서 하세요. 1 빼기 알파로 묶이니까 1 빼기 알파 더하기 2 하면은 알파가 1 또는 3 나오겠지. 근데 1이 했어? 아니죠. 그래서 알파는 3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fx 빼기 f0은 x 곱하기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식이 나오겠지. 근데 우리 fx 이거 완벽하게 만들어진 거니? fx 만들어진 게 아니죠. f0이라는 걸 지금 현재 몰라. 그럼 f0을 구하려면은 뭔가 조건 하나가 더 있어야 되지. 근데 문제 어딜 봐도요 조건 다 썼어요. 이거 썼고요, 얘도 썼고요, 요거 해가지고 그림까지 그려서 식까지 만드는 거 다 거쳤단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f0을 구할 수 있는 단서가 없어. 근데 결론을 얘기하면 구할 필요가 없어. 이 문제 끝에 때문에. f5랑 f1에서 둘이 뭐 하는 거야? 빼죠. 그러면 f5가 할 때 뭐해? 여기다 5 넣고 하겠지. 1 넣으면 뭐해? 1이냐 2냐? 1이야? 그럼 f1 빼기 f0에서 나오겠지. 근데 그 둘을 뭐 하는 거야? 빼. 그럼 f0 어떻게 되겠어? 사라진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것도 하나 또 정리를 해 볼 건데 뭐냐면 일단 F0 F0이 의미하는 바를 먼저 생각하자. F0은 X에다가 0 대입하는 거지. 그러면은 너네가 실제로 3차식이 있다. 뭐 N차식이 있다. 그렇죠? X에다 0을 넣었어. 그럼 무슨 항밖에 안 나와? 상수항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F0을 일단 상수항이 나오는 문자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FA 빼기 FB를 하지. 그럼 FA 빼기 FB를 했을 때 너네가 이제 X에다가 A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X에다 B를 대입하는 거잖아. 그러면 상수항을 제외한 모든 항들은 바뀌겠지. 숫자가 A를 대입하고 B를 대입하는 거에 따라서. 근데 상수항은 변하지 않죠. 그럼 그 둘을 빼면 상수항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진다는 거 확인되죠. FA 빼기 FB 하면은 뭐 X, X제곱, X세제곱 거기 다 바뀐단 말이야. 근데 상수항이 바뀌진 않는단 말이야. 그치? 그럼 그 둘을 빼게 되면 상수항이 없어지겠지. 그래서 문제 끝에 이렇게 둘이 빼기식이 나와 있으면은 얘는 상수항이 없어지는 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상수항이 없어지는 식이라는 거야. 이 FA 빼기 FB는. 그 말은 상수항을 몰라도 된다는 소리인 거예요. 뒤에 갈수록 이 표현이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네, 그래서 둘이 빼게 되면은 상수항이 없어지는 거고, 약간 나온 김에 이것도 정리하자. 그럼 FA분의 FB는 뭘 몰라도 되는 식일까요? 개수. 어떤 개수? fx가 몇인지 모른다고 했어.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없어지는 식이야. 한 예로 fx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3차함수 k라고 잡고 3차함수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k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fx를 3차 함수라고 했을 때 인수분해된 꼴로 앞에다가 이렇게 k 써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a 넣고 b 넣고 서로 분수식 만들게 되면은 k는 결국 어떻게 되겠어? 네. k는 결국 약분이 된다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기 꼴로 문제 끝에 물어봤어. 그랬을 때는 최고차의 수를 굳이 몰라도 되는 거예요.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빼기로 돼 있으면 상수항 몰라도 되는 식이 되는 거예요. 나누기로 돼 있으면 최고차에서 몰라도 되는 게 되는 거예요. 문제 끝에서 물어봤어요. 이런 게 또 있어요. 여기에 또 찾으려고 하면 또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또 찾으려면 없죠 항상. 항상 찾으려면 없어. 봐봐요. 줘도 안 나와요. 미안해요. 봐봐요. 안 나와요. 네. 짜증나요. 이 책 도움이 안 돼요 나한테. 아무튼 크게 두 개를 정리했어요. 교점식이라는 내용 하나와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볼 때, 문제 끝에서 물어볼 때 이제 FA 빼기 FB라는 의미와 그 다음에 FA분의 FB 뭘 몰라도 되는 건지 요거에 대한 얘기까지 이제 해봤습니다. 이해 안 되고 있는 요거는? 아니요. 없어요? 괜찮아요? 네. 너무 좋아요. 갑자기 왜 저래요? 고맙습니다. 자, 한번 더 볼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많이 어려워진다, 아이들아잉. 네. 필기할 것도 점점 늘어. 자, 바로 1번 가볼게요. 자, 변형 문제. 자, 최고 차이의 수가 1이고, F0은 0이래요. 자, 감상평. 상상형. 그리고 0을 근으로 갔네. 원점 지나네.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겠지. 자, 그때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 만족한데 라고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이어서 가기 전에 여기까지 보면 문자 몇 개니? fx 문자 두 개 확인되니? 네. x세제곱의 개수 알고 그 다음에 상수함도 없다는 거 알고 2차, 1차 하다 보니까 문자 두 개, 몇 개? 두 개 분석 잘하면 되겠죠? 자, 가족권 봅시다. F랑 F4랑 어떻대요? 같대요. 식 하나? 오케이, 끄떡. 넘어가자. 나조건. 방정식 나왔어. 아이고, 둘이 뭐 돼 있어? 네요. 아, 그럼 무슨 식으로 생각한다? 그렇죠. 교점식. fx랑 상수함수 p와의 교점을 보는 거죠. 근데 교점 몇 개이고 싶다? 네. 두 개이고 싶은데 그게 되게 하는 실수 p의 최대값이 몇이 나오라? F2가 나와라. 와우, 그럼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일단은 그림 그려봐야겠지? 네. 3차 함수 그려주고 그 다음에 P라는 이제 상수함수를 그려줄 건데 교점이 나는 지금 몇 개가 되고 싶어. 두 개. 그러면은 몇 군데의 P를 그릴 수 있을까? 두 개. 두 군데가 가능할 거야. 여기가 아이고야. 아니 여기 가능할 거고 아니면 이쪽에서 가능할 거야. 자, 확인됐나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P의 무슨 값이에요? 최대값. 약간 최대면 위겠어, 아니겠어? 위. 네, 그럼 꺼지시고요, 얘는. 그럼 그거를 뭐라고 하지? F2. 얘가 F2라는 거야. 얘가 F2라는 소리. 오, 여기까지 분석이 됐습니다. 근데 F2는 뭐였어요? X, 뭐요? F. 아니, 그거 하지 말고요. F2의 의미가, 상수함수 F2의 의미가 X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점 찍고 거기서 발생하는 상수함수 하는 거잖아. 네. 그럼 이때 교점이 두 개가 발생하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둘 중 하나가 2란 소리인 거야. 그래야지 여기 점이 F2라 했을 때 상수함수 그어서 교점 두 개. F2, 2 넣었을 때 요 점이어야 상수함수 그렸을 때 교점 두 개. 이렇게 가능하겠지? 네. 그럼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왼쪽. 왜? F. 그렇죠. 가족권 때문이에요. F2랑 F5가 같아야 돼요. 그럼 만약에 오른쪽이었으면 여기가 5여야 되는 거잖아. 말이 안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왼쪽이 2고 오른쪽이 5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확인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두 교점식을 구할 수가 있겠지? 교점식을 구하자 이제 그러면.
그럼 fx 빼기 f2는 최고 차인수가 1이라 했고 2에서 무슨 근? 중근. 나머지 한 근은 5니까 이렇게씩 만들 수 있겠네. 잠깐만, 이거 f2 왜 했어? p라고 해야지. 근데 이 문제 보니까 문제 끝에 fx는 x는 a에서 극소값을 찾아야 된대요. 그럼 x는 a에서 극값 얘기하는 거니까 요 새끼 그냥 미분하면 사실 되지. 그치? 미분하면 돼. 그럼 p를 알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근데 극소값을 구해야 돼 우리가. 그럼 극소값을 f에다 대입하는 거잖아. 그럼 이때 같은 경우는 p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극소값 구하려면?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p를 구해야겠지. 그럼 식 하나가 필요하겠네? 있니 없니 문제? 있어요? 봐봐.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p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지금 극소값 구하려면. 네. 그치? 그러니까 식이 하나 필요하잖아. 그럼 그 식이 문제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응. p 알아야 돼요. 문제 풀려. 그렇죠. 상수함 없는 거 때문에. 그쵸. 그게 이제 f0이 0이라고 조건 나와 있는 거죠. 그럼 p 구할 수 있겠네? 응. 자, 그럼 여기서 0 대입하면은 암산 p 몇 나오니? 20. 자, 그럼 fx는 x-2제곱 곱하기 x-5 더하기 2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 전개하면 슈퍼 울트라 멍청입니다. 정리하면 재밌겠죠? 딱 거틀리기 좋지 계산 실수해가지고. 그럼 요거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미분을 할 때 요거 신경 쓸 필요 있니? 없어. 없애버리고 미분하면 되겠지?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미분했을 때 너네 예상이 아니라 그 뭐야 머릿속에서 암산 요거 곱미분할 거잖아? 그럼 곱미분했을 때 x-2가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지지? 그럼 x-2로 묶을 수가 있겠죠. 묶어서 인수분해 편하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극대 극소가 되는 지점을 찾으면 돼. 근데 이제 심화 과정을 배우면 어떻게 되냐면 벌써 써먹니? 변곡점에서 선 내려주고 극소에서 선 내려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3등분이 돼요. 그럼 여기 길이가 몇이게? 그럼 하나당 몇이게? 그래서 여기가 4예요. 그래서 실제로 미분해가지고 극소가 되는 자리 찾잖아요. 4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다시 이 p가 무슨 축 역할한다? S축 역할하니까 2에서 극대 갖는 거고 여기 4에서 극소 갖게 되는 거야. 이 상태로 보는 거야 그러면. 잠깐 할 수 있겠지? 넘어가고요. 뭐 얘도 별 문제 없을 건데 복습만 합시다. 가족권 몇 개나? 2개. 뭐라 했어? 발음이 안 좋아. 3참수. 자, 그럼 0분의 0꼴이니까 F0은 3. 두 번째 식? 오케이, F'0은 0. 자, 넘어갈게요. 자, 요 내용 봅시다. 자, 3참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gx가 k를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너네 이런 거 보면 좋아 죽죠? 너네 이런 거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잘 나오고 1등급 수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열심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재현이는 뭐 걱정 아니 그지같이 막 이렇게 겁나 조각 나 있는 거 여러분들도 빨리 푸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자, A라고 하자고 했어요. 근데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 있으면 뭐가 가능하대요? 자, 이것도 주식 교육되는지 볼까요? 미분 가능이면 우리가 몇 가지 행동을 할 수 있니? 두 가지. 두 가지야. 세 가지 아니에요, 두 가지가. 첫 번째, 미분이 가능하면은 연속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분이 가능하기 위해선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가 서로 같아야 된다 해서 미분계수식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얘 미분하고 얘 미분해서 각각 k 대입하면 여기서는 무슨 미분계수가 나오고? 우미분계수. 여기서는 좌미분계수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랬을 때 같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만 해볼게요. 자, K 넣었을 때 같아야 되죠? 근데 K 넣으면 이미 같아요, 달라요? 이미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이미 같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좌미분, 우미분을 하겠죠. 그럼 얘를 미분해가지고 K 대입하면은 우미분 계수로서 F'K가 나오겠지. 그리고 요 친구 미분할 때, 자, 요거 미적분 2인데 너네가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F 합성 GX라고 해서요. 합성함수를 너네가 미분을 할 때, 그러니까 다시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적어보는 거야. 너네 이거 미분할 때 어떻게 해서 합성함수 할 때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이라는 말을 쌤이 얘기해 줬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게 되면요. 겉에 있는 거는 F야 G야? 겉에 있는 거. F니까 F를 미분을 한번 해주시고요. 곱하기 속에 있는 게 G죠? 그래서 G'X 이렇게 해주시면 너네 미적분 2에서 사용하는 합성함수 미분이 공식이 완성이 됩니다. 쉽죠?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 요거까지 너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미적분 2 내용이지만 이게 지금 미적분 1에서도 되게 당연시하게 쓰이는 공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남들 빠르게 할 때 막 개인 거기서 막 정석대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뚜까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걸 왜 얘기했냐? 요걸 미분을 할 거야. 그럼 요걸 미분을 했을 때 겉에 있는 게 F지. 그럼 F 프라임 2K-X가 되거든요. 근데 속에 있는 게 2K-X지. 그럼 요거 속에 있는 거 미분하면은 1이야?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러니까 뒤에 뭔가 새로운 친구가 곱해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K를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F 프라임 K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F 프라임 K.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는 상태로 그냥 미분하면 어떻게 돼? 얘 미분하면 그냥 F 프라임 2K 마이너스 K 대입하면 F 프라임 K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이 마이너스 1을 인지 못했으면 그럼 F 프라임 K, F 프라임 K니까 뭐 여기서 뭘 알아낼 수가 있겠어? 근데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안에가 뭔가 그지 같은 다항식꼴로 돼 있을 때는 이제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을 꼭 신경 써줘야 된다. 그럼 여기서 알게 된 게 결론적으로 F 프라임 K가 0이라는 거죠. 이해됐니? 네, 그럼 끝났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1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럼 2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요거 미분해가지고 K 넣었을 때 0 되는 거 찾는 거지? 근데 모든 실수는 K 값이 뭐라 돼 있어? 합이라 돼 있어. 3차야. 미분하면 2차야. 그럼 2차에 근 찾는 거잖아? 인수분 할 거야? 안 할 거야? 근각에서 관계 쓰면 되겠지. 그렇지? 네, 그럼 바로 해보자. 그럼 3x 제곱 마이너스 18x니까 상수항 알 필요 있어? 2차분의 1차항이잖아요? 바로 몇 되네? 6 되는 거 확인됐죠. 네, 그러니까 끝. 뭐야? 뭐야? 갑자기 어디 간 거야? 아, 너네도 이제 이런 거 할 때가 됐구나. 정말 재밌겠다. 진짜 여기서부터 머리 대가리 졸라 깨지는데. 좀 웃긴 거 이건 기말고사 시험범위일 수도 있고 중간고사 시험범위일 수도 있는데 기말고사 시험범위인 학교들 한해서도 얘가 중간고사 할 때 도움이 돼. 말했다시피 미적분 1은 모든 단원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진도로 나오고 있지만 이게 사실상 내신 대비기도 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대충 넘어가면 안 되고 요것도 당연 너는 중간고사에 쓰는 개념이란 말이야. 그리고 요 미분 과정도 중간고사에 쓰는 개념이란 말이야. 이게 계속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있었네? 야, 문제 끝에 이거 물어봤다, 야. 뭐 몰라도 되는 거야? 상수 몰라도 되는 거야. 여기 나왔네. 그리고 자꾸 변형 문제를 풀어주죠? 혼자 못해서 그래요. 이제 너네 변형 문제도 손 못 대는 난이도가 나옵니다, 이제.
자, 문제 보겠습니다. 최고창의 수가 1이 3차함수라고 돼 있고, 자, gx가 다음 조건 만족한다라고 돼 있고, 보니까 0하고 2 사이 1 기준으로 조각 나 있네. 네. 아, 그리고 나 조건 보니까 주기함수네. 그쵸. 그리고 실수 전체 집합했으면 뭐래? 자, 미분 가능은 몇 번 푼다? 2번 푼다라고 했고, 그럼 1 넣었을 때 알 수 있는 정보가 없다. 슬프다. 근데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미분하고 1 넣고 미분하고 1 넣었을 때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되는 건데, 얘는 미분하고 1 대입하면 F'이지. 얘는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1 곱해지지. 네. 그럼 마이너스 F'1이지. 아까 우리 예제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확인되는 게 F'1이 몇이어야 된다? 0이어야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나 조건에 의해서 주기가 2칸이지. 그럼 너네 연습할 때 많이 하지 않니? 여기서 식 하나 뽑아낼 수 있는데. 뭐라고? F0이랑 F2랑 그렇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게 F0이랑 F2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0하고 2가 서로 y 값이 동일해야지 그 연결이 되겠죠, 연속으로?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F' 제로가 0이어야 됩니다. 자, 요거 이유를 좀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왜냐면요. 이게 2칸씩 연결된다라고 했잖아. 그럼 2칸씩 연결된다고 했을 때, 자,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0부터 2까지, 0부터 1까지가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 그리고 1부터 2까지가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 그럼 여기 높이는 서로 어때야 돼? 여기 높이는? 같아야지 2칸씩 연결되는 거야.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가 반복이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럼 여기서 보면은 0하고 2에 대해서 이게 그대로 반복되는 건데 요 점을 주목하자. 2에서 무슨 점이 생길 수가 있네? 뾰족점이 발생할 수가 있지. 근데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 거니까 뾰족점이 발생하면 돼, 안 돼? 그러면은 뾰족점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 같아야 되지. 일단 연속은 확인됐잖아. 그렇지. 항상 미분 가능은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가 서로 동일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좌미분계수는 결국 좌미분계수는 F'2로 이제 바라볼 수 있단 말이야. 아, 다시 이게 지금 미안해요. 설명하겠습니다. GX예요, GX. 그럼 얘는 G'2란 말이죠. 그치? 근데 이제 여기서 우미분계수는 이 친구인데 얘가 어디서 온 거야? 0에서 이렇게 2칸 넘어온 거잖아. 그럼 얘의 미분계수는 G'0이지. 네. 그치? 괜찮아? 반복되는 거니까. 그럼 G'2랑 G'0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지. 근데 G'0은 요거 미분해서 0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G'2는 미분해서 위에 들어가야 돼, 아래 들어가야 돼? 아래 들어가야겠죠. 2니까 2를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얘를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F'이잖아. 근데 여기다 2 대입하면 몇 되니? 0 되죠. 그럼 F' 제로하고 마이너스 F' 제로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2F' 제로가 0이어서 F' 제로가 0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아니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겠지. 이렇게 얘기해도 돼. 뾰족점 발생은 안 되지. 여기 접선의 교육이 0이어야 돼. 나 이런 거 외우는 거구나. 아, 외우지 말고. G'이랑 G'0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미분하고 0 대입한 거라. 여기서 미분하고 2 대입한 게 서로 같아야 된다. 라는 식 때문에 F' 제로가 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이거 혼자 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났어요. 같이 해야죠. 야, 그럼 조건 몇 개 나왔냐? 12. 식이 몇 개 나왔냐?
3개. fx. 상치하네? 문자 몇개? 원래? 13개. 통하네? 자, 갑시다. 자, 근데 보니까, 자, fx가 지금, 야, f'1이 0이고, f'0가 0이야. 도함수의 두근이 나왔네? 그럼 도함수의 두근이 나왔으니까, fx를 너네가 이렇게 문자로 둔다면, 도함수 했을 때, 바로 그냥, 이렇게 써도 되지 않겠니? 미분하면 일단 3x제곱 될 거고 0이랑 1이 근이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아, 네, 이쪽으로. 자, 근데 여기서 얘가 3x제곱 미분하면 2ax 더하기 b니까 a 자연스럽게 몇인 게 나오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3, b는 0이란 게 나옵니다. 그럼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 더하기 c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식 하나 안 쓴 게 0하고 2는 게 서로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0 넣으면 뭐니? c 2 넣으면은 좋댔다. 어디 잘못됐다. 오이 좋댔어. 오이고 좋댔어. F0하고 F2가 오이고 이거식을 잘못 만들어서 동그라미 1번. 오이고 잘못 만들었어요. 지금 얘가 GX죠? GX니까 F0이랑 F2가 같은 게 아니고 어이구 미안합니다. G0이랑 G2가 같아야 되는 겁니다. G0이랑 G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GX잖아요. GX잖아. 네, 그래서 G0이면 뭐예요? F0이죠? 그 다음에 G2는 뭐예요? F0이죠? 뭐야? 식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친구였던 거예요, 여기서. 그럼 식이 몇 개밖에 없었던 거야? 2개밖에 없었던 거고, 그럼 C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G6 빼기 G3이면은 G가 지금 상상 몰라든다 했지? 근데 G6은 2칸씩 반복된다고 했으니까 뭐랑 같겠어? G6은? G0이랑 같죠? 뭐라 했어요? G3은 뭐랑 같아요? G1이랑 같겠죠? 그럼 G0은 F0이고 그 다음에 G1은 뭐 여기 집어넣어도 상관없고 여기 집어넣어도 상관없죠. 연속이니까 그럼 F1이 될 거예요. 아, 그럼 결국 뭐네? 상상 몰라도 되는 거였네, 진짜로. 그러니까 이렇게 빼기면 상상 몰라도 된다. 즉, 식 3개가 아니라 식 2개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어렵죠? 이해됐어요? 요거 조심해라. 이거 막 F하면 안 된다잉? 이거 G다, G. G야.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F'0가 왜 0 나왔는지. F'0가 왜 0인지 이 그림을 통해서 오늘 한번 졸라갔습니다. 야, 이제 더 지랄한다. 더 지랄해요. 이제 막 지랄합니다. 아이, 거듭 제곱근 존나 좋아. 언제까지 거듭 제곱근 나올 거야? 얘 또 아니네. 제목이 뭐야? 나 제목이 궁금해. 아, 평행이동. 자, 보자. 자, 기함수 괜찮? 네. 자, gx가 다음과 같대요. 또 조각 나 있어요. 마이너스 1 기준으로. 근데 실수 전체 집합해서 뭐 가능하대? 자, 그럼 우리 몇 개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같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분했을 때 같아야 되는 거니까 좌미분은 F'-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미분을 할 건데 요거 미분해야 되지? 자, Q는 어떻게 해 어차피? 아, 날려버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 할 건데 이렇게 얘기해보자. 속미분 몇이니? 1이니까 뭐 곱해봤자 의미 없죠? 그럼 겉에 있는 게 F' X 플러스 P지?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은 f 프라임 마이너스 1 더하기 p 이렇게 식이 적히게 됩니다. 자, 문자 몇 개? 식 몇 개? 사실 대입하면 끝나 안 끝나? 끝나요. 하고 싶어? 아니야. 일단 할 거면 두 번째 걸 해야 되겠죠 먼저. 왜 여기 Q 있어? 없어. 네, 없으니까 여기서 P 바로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미분하고 마이너스 1 더하기 P 대입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잖아? 아 이걸 설명해 봐라. 야 일단 너 설명해본다. 잘 따라와봐. 이해되면은 이제 쌤이 말한 대로 하면 되고요. 이해 안 되면 요거 풀면 돼요. 어떻게든 답은 나와요. 근데 이제 지금 설명해줄 풀이가 훨씬 더 간단하게 풀리겠죠. 단 그림을 이용해서 할 겁니다. 가보자잉. 얘들아 기함수니까 3차함수 이렇게 생겼지. fx가. 근데 이게 지금 g가 몇을 기준으로 조각 나있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조각이 나있지. 그죠? 네. 자 그럼 재석아 너는 마이너스 1의 위치를 정확히 잡을 수가 있어 없어? 있죠? fx식 나와있잖아요. fx식 쳐다보고 미분해가지고 0 되는 거 빨리 찾으세요. 네. 어딨지? 미분해서 0 되는 x 네. 풀만 2죠? 자 그럼 풀만 2 가운데 몇이에요? 마이너스 1. 아, 0, 0이죠. 그럼 뭐예요? 0이 대충 여기쯤에 있는 거고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지금 2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자 그럼 마이너스 1은 위치가 어딥니까? 대충 한 여기쯤에 있겠죠. 네. 자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F래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F래? 저한테 작을 때예요? 네. 는 포함돼 있나요? 아니요. 안 돼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로 작을 때를 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이제 평행 이동을 시키는 거지. 그럼 이제 이 검은색을 이렇게 너네가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움직였어. 그랬을 때 x는 마이너스 1에서 미분이 가능해야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일단 연속시킬 거니까 붙여볼게. 쌤 이렇게 붙였어. 그럼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뭐야? 여기 보는 거지. 여기 보는 거지? 네. 잘 들어. 일단 최대한 이해해봐. 너네 결국 나중에 다 이거 이해해야 돼. 그럼 여기서 연속이 아니야? 아니에요. 연속 아니고 소리. 연속이지. 네. 미분은? 아. 미분 안 되지. 딱 봐도 뭐냐? 뾰족하잖아. 안 되지. 그럼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 안 돼. 그치? 그럼 다르게 해야 될 건데 그럼 봐봐. 이것도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럼 여기서 뭘 지금 체크를 해야 되냐면 연속이니까 사실 그냥 움직여서 딱 붙여버리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연속은 별로 신경 쓸 게 아닌데 그 미분과는 뾰족점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미분이 가능하려면 아까 식으로 얘기했던 게 좌미분, 우미분이 서로 같아야 된다 했잖아. 그럼 그림상에서 좌미분 체크하면은 마이너스 1의 왼편에서의 접선의 교육이지. 그치? 그럼 이 부분이 있는데 너네가 요 3차 함수 있잖아요. 여기서 접선의 교육이를 각 점마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체크해봐. 그럼 그랬을 때 요 빨간색 부분하고 접선의 교육이 같을 때가 이 지점 말고 다른 지점에서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거든 얘가. 네. 왜냐면 접선의 교육이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막 계속 접선의 교육 만들란 소리야 말 그대로.
그럼 만들다 보면은 얘가 이게 음수였다 갑자기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0이 되고 다시 양수가 되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이 빨간색이랑 같을 때가 한 이쯤에서 존재하겠어 안 하겠어? 존재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되니? 네. 현수 이해됐어 여기까지? 네. 그럼 여기 지점의 x 좌표가 몇일까? 1 어? 이렇게 빨라. 왜? 미분하면은 기함수. 미분하면 무함수. 아, 네. 예. 그렇죠. 대칭 때문이야. 이게 지금 기함수가 괜히 주어진 게 아니란 거예요, 문제가. 기함수는 미분하면 무함수가 되잖아요. 근데 도함수가 접선의 기울기를 y 값으로 하는 함수라며. 그럼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도함수 값이랑 같은 건 당연히 1 넣었을 때일 거 아니야. y축 대칭이니까. 네. 이해됐지? 네. 그래서 여기가 1이야. 네. 그래서 뭐냐면 이 친구를 이제 평행 이동시켜서 이렇게 붙이면 된다는 거야. 네. 그러면 여기서 연속됐고 이제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지는 거야. 이게 너네가 그림으로 이제 앞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네. 식으로 당연히 풀 수 있어요. 푸는 거 문제 안 돼요. 근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이제 비일비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림으로 해석 안 하면. 당연히 지금 못하지. 근데 복습을 꼭 하면서 수업할 때 멍 때리고 앞에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잘 이해하면서 혹시나 이해 안 되면 다시 질문하면서 그래서 봐. 눈 졸라 또 개슴치레 뜨지 말고 응?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요거 그림을 이해했기에 마지막으로 할 일이 뭐냐면 얼마나 평행이동했는지 알아야죠. 지금 평행 얼마나 할지는 몰라요 지금. 자 보자. 자 여기 좌표 찾아보자. 마이너스 1, 계산 좀 해줘. 11. 11이에요? 네. 자 여기 1 넣었을 때 좌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 아 당연한 거구나.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이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은 요 점이 여기로 이동해야 되는 거잖아. 네. x축 몇 칸 가야 되네? 마이너스 2칸. 마이너스 2. y축? 22칸. 그러면 우리 지금 나와 있는 게 fx 플러스 p 더하기 q라고 돼 있잖아? 그럼 x축 2칸 가려면 p가 몇이어야겠네? 2. q는? 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계산을 안 해도 답이 나왔죠? 식을 안 풀어도. 또 여기서 또 걱정되는 게 나는 요거 생각할 바에야 그냥 그 시간에 이거 생각했으면 이거 풀었으면 답 나왔겠다라고 하는 학생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 좋은 아이디어야. 답 나오니까 일단. 근데 이제 나중을 위해서 지금 일단 공부하는 시간이야. 내신 대비 때도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내신 공부하는데도 시험 일주일 남았어. 근데 이런 것도 봤어. 얘는 할 수 있겠네. 얘는 도저히 못하겠어. 일주일 남았어. 어쩔 수 없지. 무조건 이걸로 가야지. 근데 지금 아직 우리 많잖아 시간. 그러니까 일단 너네 복습할 때 이 그림으로 해석하는 거에 집중적으로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에서. 계속 식으로 풀면은 너네 고3 때 수업 못합니다. 수능 준비할 때 특히. 다시 말하지만 너네 수능 최저를 맞출 때 수학을 빼고 최저를 맞출 생각하면은 더 힘들어집니다. 정말 힘들어요. 국어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국어가 더 롤러코스터 개심합니다. 점수가 진짜 심해요. 국어가 본인이 애초에 1학년 때부터 1등급 나오지 않는 이상 롤러코스터 무조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국어 본인이 원래 3, 4등급 나온다. 뭐 고3 되면 2등급 나오겠지. 그럼 걔 너무 좆도 안 나옵니다. 진짜 심해요. 그리고 영어 우리 학원에서 영어 잘하는 애가 누군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영어는 원래 필수로 껴야 돼. 최저. 아니 본인이 그래도 3등급 이렇게 나온다 하면 영어 무조건 최저 끼셔야 됩니다. 근데 최저를 하나만 준비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본 2개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는 무조건 껴야 돼. 영어가 원래 가장 쉬워요. 최저 맞추기가. 원래 쉬워. 원래 쉬운 게 영어야. 절대평가잖아. 70점만 넘으면 되잖아.
그럼 3등급 나오잖아. 이게 공감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럼 이제 뭐야? 국어는 안 돼 우리는. 수학은 하면 돼. 영어는 되는 새끼 안 되는 새끼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 지금 여기 반응들을 보니까. 아무 생각 없는 친구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남은 게 한 영역밖에 없지. 한국사 이러면 안 되죠? 탐구죠 탐구. 네, 한국사는 무슨 씨 한국사는 들어가진 않아요 최저에. 탐구인데 탐구는 진짜로 너네가 경험이 아직 안 돼서 모르겠는데 정말 고인물 중에 썩은 물이라고 여기거든. 진짜 쌤이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해요. 본인이 최저를 3만 맞추는 게 목표라면 탐구 말고 수학하는 게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탐구가 고3 초반? 그러니까 고2 지금 너네 모의고사 할 때 막 있을 거야. 막 2등급 나오거나 뭐 가끔 1등급 나오거나 뭐 그런 경우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애들이 탐구 공부를 안 해요. 지금 당장 안 하잖아. 너네 모의고사 할 때 탐구 신경 써? 절대 안 쓰잖아. 기껏 해봐야 이제 학원에서 수학거리고 막 하니까 수학하고 아니 좀 더 본인이 나는 정시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 뭐 다른 공부를 조금 더 한다든지 이런 애들은 많단 말이야. 근데 지금부터 탐구 공부하는 애는 없어. 근데 고3 때 탐구 공부 좀 하잖아? 생각보다 등급 잘 나온다? 처음에 2등급 나오고 이래요. 3등급 나오거나 그것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한 9월 모의고사 되잖아요. 어떻게 되잖아요? 재수생 끼자, 반수생 끼자. 이 반수생이 제일 문제예요. 의대를 준비하는 반수생들이 엄청 껴요. 근데 그리고 이게 네, 저희가 첫습 같은데 저희들도 많을까요? 엄청나게 바뀌진 않기 때문에 얘기해줄까? 수학은 바뀐 게 없어요. 수학은 뭐 늘어나면 행렬? 그거 하나 늘어났어요. 확통? 수학 잘하는 애들한테 확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냐면 애초에 애들이 다 확통 런을 하고 있어요. 확통 런이라고 아세요? 미적분, 확통, 기하 중에서 미적분 나 못해 먹겠어. 기하 못해 먹겠어. 그 확통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확률과 통계. 근데 확률과 통계 개념 살짝 하나 늘어났어요. 모비율이라고 딱 하나 늘어났어. 아니 사실 더 줄었어. 그러니까 뭐 재수생 보고 뭐 위험하다 하는데 난 재수생 개꿀 세대라고 보거든요. 졸라 쉬워요. 수학이 줄었거든요.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어. 근데 크게 바뀐 거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뭐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고인물, 썩은물, 뭐 그냥 그 석유가 된 새끼들이 다 들어온다는 거야. 반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9월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탐구 만점 50이죠. 네. 1컷 48에서 50. 틀리면 2컷 45에서 48 사이. 3컷 그래, 조금 더 가준다. 41에서 45 사이. 하나 틀릴 때마다 등급 뚝뚝뚝 떨어져요. 그럼 20개에서 17개 맞아야 3등급이에요. 그럴래? 아니면 수학에서 6개, 7개 틀릴래? 3등급 되려면. 수학은 3등급 컷이 대충 70 초반이에요. 70 초반. 3컷이. 흔히 말하는 4점짜리 7개 정도는 던져도 돼요. 어떤 게 더 가능성 클까? 대충 윤곽 나오죠? 네. 진짜 썩어져. 거기 탐구가. 진짜 무서운 데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말을 왜 했냐? 결국 이것 때문이었죠. 그래 지금 당장 내신 일주일 남았을 때는 그래 나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면 이거 해도 돼. 고3 됐을 때 이제 요거까지도 자 이제 이해를 하자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줄 테니까. 알지? 네. 자 됐다. 오늘 여기까지 하려 했는데 아이씨. 수요일에 마무리합시다.